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좋았습니다.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 역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55% 상승하면서 34,08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역시도 1%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15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1.77%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3,535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지수 역시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3,190선 이상으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5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61명입니다. 그래도 주말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나주면서 3,1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0.63%의 강세가 관찰이 되면서 977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를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1.32%까지 올라줍니다. 426선을 2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449종목이 오르고 있고 37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28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45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53억 원을 사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2,632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581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166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4일 만에 8만전자를 회복을 했는데요. 8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2.26%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8만 1,300원에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줬고 또 기술주의 급등세가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2.23%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2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유럽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아의 주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주가를 한번 이어서 보시면요. 기아 역시도 2.9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82,700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대웅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 1.59% 혹은 1.9%까지 상승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폐섬유증 신약의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2거래일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FN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재상장된 첫날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주가가 살짝은 빠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25%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사가 된 FNF홀딩스는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0%까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는 6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제로 북한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신원을 살펴보시면 17%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13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인디애플을 살펴보시면 10% 넘게 올라줍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보여줬던 고가보다는 살짝 빠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를 보시면 2.47% 올라주면서 2,28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의 상승률까지 보여줬습니다. 2만 원 위에서 2만 1,000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시즌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지금 2.35%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32,6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에서 8일까지는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리보세라기와 관련된 논문이 34건 정도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주가는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레고캠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지분 투자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레고캠 바이오의 ADC 기술 이전 계약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5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T나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 1.7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장중보다는 조금 빠진 모습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아란티 보겠습니다. 아란티도 0.66%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세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2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서 점유율이 60% 이상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8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9%까지 올라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와 서비스업, 통신업, 증권업종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은행 업종에서도 1%에 가까운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과 화학, 음식료품도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이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는 2%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와 정보기기, 종이목재,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섬유 의류와 음식료, 담배, 방송 서비스, 오락 문화 업종에서만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 SDI, HMM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전력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눈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증시가 아침부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이제 좀 미국이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중에서도 봤을 때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제가 네. 브리핑할 때 살짝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오른 거죠? 나스닥이 이제 1.7%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네. 좀 많이 올라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뭐 1% 넘게 1.0006% 가량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0.55%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오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알파벳 이런 종목들,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좋았고요. 넷플릭스와 애플이 2% 이상 뛴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시장이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된 요인이 뭘까요? 근데 실업 관련 지표가 좀 가장 주된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업계 전망치보다 네. 업계 전망치인 45만 건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아무튼 실업자가 좀 많이 줄었다는 점이 가장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건수가 경제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좀 맞아요.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42,00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다시 뭐 급락세가 좀 끝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테슬라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또 뉴욕 증시에선 짚어졌는데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았습니다. 유럽도 유럽도 대부분 상승이 나타났고 독일이 1.7% 올랐고 네. 프랑스 파리는 1.2% 네. 가량 오르고 영국 런던 지수 이것도 1% 가량 상승을 했고 유럽 지수인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지수 같은 경우도 1.6%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전날 하락한 만큼 거의 되돌린 셈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락한 만큼 또 다시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 실적 호조와 반도체 분야의 합병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투자자들의 눈길을 돌리지 않았나 싶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려 완화가 또 투자 심리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 볼 만했죠. 네, 21일 날 그러니까 오늘 밤 새벽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 그리고 뭐 백신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의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아무튼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사항이 나오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국에 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삼성, 현대차, SK, LG그룹 등등이 또 미국의 투자 계획을 좀 밝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미국에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미국에서 공장 증설 뭐 이런 것들 삼성, SDI나 LG화학 등등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미국의 사업 전략 강화가 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들과 이런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간의 제휴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은 전기차 상황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반도체 상황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 가량 상승세 코스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0.5% 가량 올랐는데 야, 우리는 어제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었는데 나스닥이 오르는데 왜 코스닥은 별로 안 오르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나스닥이랑 100% 연동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고 코스피에 이제 또 기술주들이 많죠.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한미 이런 회의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가 좋아질 것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에 대거 포진을 해 있어서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성장성 있는 반도체주들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지금 이렇게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도 짚어드렸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2.26% 강세를 보여주면서 8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1%가 넘는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기술주의 상승률이 있었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 지수 역시도 좋았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만큼 남북 경협주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지수는 3,2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증권가에서도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거의 대부분이 원래 매수 일색이에요. 원래. 네, 그렇죠. 지금도 매수가 더 많습니다.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 중에서도 이제 하향하는 보고서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기운이 꺾이지 않았나, 기세가 꺾이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밸류에이션상 가치평가상 너무 높다는 평가가 좀 하향을 이끄는 그런 상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매도 리포트를 정확하게 잘 쓰질 않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왜냐하면 매도 리포트를 쓰면은 이제 그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하는데 기업 탐방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매도 리스트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자꾸 방문을 해가지고 매도만 한 3번, 4번 썼다 뭐 이러면은 더 이상 못 오게 막겠죠. 그렇겠죠. 막아버리고 네. 이제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또 업계 소문이 나면은 그 애널리스트는 자꾸 못 오게 그 더불어서 이 증권사 자체도 다른 애널리스트 가도 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같이 뭐 오지 마라 뭐 너네 증권사 다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표가라던가 이런 거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죠. 하향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게 거의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목표가를 기존에 좀 높게 잡았다가 뭐 40만 원대 잡았다가 뭐 35만 원대로 줄였다. 이거는 약간 간접적으로 약간 팔아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팔아라 뭐 매도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투자 의견을 하향한 보고서가 82개입니다. 82개고 상향한 보고서가 91개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도 리포트가 매수 리포트만큼 많아졌다. 네. 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의 이런 것들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많아진 수준이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17일까지 거의 비등비등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와 매수가 거의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아라 이렇게 좀 우려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5월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요. 지난 17일까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12개의 증권사 보고서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 상향 조정한 건 21개에 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상향이 더 많긴 많아요. 5월 들어서도.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아졌고 올해 2021년 들어서 하향 조정한 약간 매도에 가까운 이런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이 확실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오른 것들 밸류에이션을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요 종목 보고서들이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 나갔는데 이 중에서 좀 특별히 짚어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먼저 HMM 좀 말씀드리면요. 네. HMM이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3% 높은 5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 네. 주가 올렸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로 하향을 했습니다. 약간 오.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 수익률이라는 거는 마켓 퍼폼이 이제 거의 시장 코스피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 코스닥이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높기 위해서. 시장이 만약에 코스피가 10% 올랐을 때 그래도 10%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모든 자산 운용가들과 펀드 매니저들의 꿈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목표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마켓 퍼폼 대비 시장 수익률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식으로 시장 대비 이런 식으로 많이 펀드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펀드가 마이너스를 찍어도 시장 수익률보다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 뭐 펀드가 마이너스 23%예요. 그래도 칭찬받는 펀드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23%인데 왜 그러면은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다. 뭐 이러면은 반토막 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23%니까 괜찮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시장 수익률 대비인데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건 거의 매도 의견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이 지금 시장 수익률 정도로 나타난다 하는 거는 약간 좀 매도 의견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193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좋고 5%가량 뭐 시장 기대치 영업이익 뭐 상회했다는 것들 또 어닝 서프라이즈 다 좋은데 실적은 좋은데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게 좀 가장 좀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한다 이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HMM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제가 봐도 쉽게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HMM 좀 보면요, 여기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좀 이런 종목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단타 칠 거면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단타에 자신 있다, 네. 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 2%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아니면 손절 치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단타가 아닌 경우 나는 뭐 직장인 투자자고 또 뭐 생활하는 업이 있다. 그리고 내가 HTS나 MTS를 뭐 되게 분단위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한 시간에 한 번 보더라도 이거는 매수를 권장드리기 좀 힘듭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고 아무튼 시장 수익률 낮춘 게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근데 목표 수익률 목표가를 높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목표가가요. 지금 네. 대신증권에서 밝힌 게 5만 1,000원이에요. 네. 지금 거의 뭐 가깝기 때문에 네. 목표가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지금 최고가가 5만 원이고 거의 가까워서 지금 이거는 거의 목표가에 도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표에 보시면 뭐 한국전력 있었어요. 한국전력. 네. 근데 저는 한국전력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전력은 보니까 표에 보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돼 있던데 네. 뭐 5월 17일 날 하향 조정됐어요. 이게 증권사가 삼성증권, 키움증권, KTB증권에서 됐는데 뭐 연료비 연동체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전력 의견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뭐 모든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뭐 조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종목을 일단 믿고 있고 이거는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전력이 네.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뉴스나 상황이나 정황상으로는 뭐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터, 뭐 하향 조정할 리포터로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일 수 있겠지만 모든 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다르다시피 저는 사실 이거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이건 지금 밸류에이션상 너무 싸고 또 네. 독점 기업이고 사실 그 두 가지로 다 말 다 했죠. 그리고 최근에 배당 수익률도 거의 한 4% 가량 되는데 이게 잘 나갈 때는 오히려 배당이 없었어요. 잘 나갈 때는 배당이 없어서 거의 없는 기업이었고 뭐 오히려 이럴 때는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다가 지금 뭐 흑자로 돌아서면서 흑자로 돌아서니까 배당을 잘 주기 시작해서 거의 뭐 배당 수익률이 4%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네. 모든 수치적인 지표상 한국전력이 배당 수익률이 4%다. 그리고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났다. 70% 떨어지는 상황. 여기에다가 독점 기업이고 한국의 전력 공급은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봤을 때는 한국전력은 사실상 뭐 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고서를 100% 믿지 마세요. 100% 믿으면 안 되고 사실 그 증권사마다 보고서 다 달라요.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막 10만 원을 잡는 증권사 강력 매수 네. 추천 이런 보고서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뭐 강력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르고 주관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는 거의 신뢰를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의견이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 존중을 하는 편이지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쓱 보고 마는 약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신뢰하고 100%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다 따져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를 뭐 여러 가지 볼 거면은 뭐 5가지 10가지 다 보고 가장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장 좀 안 좋게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애널리스트마다 그럼 평가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안 좋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소신대로 하는 거고 좋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좋다고 보는 거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거는 좀 판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란 말씀. 네, 종합적으로 보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신만의 그 매수 포인트 기준의 조건에 좀 취합이 되면은 충족이 되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조건에 매도 의견이 맞는데 나는 이 애널리스트랑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증권사 3개가 지금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지금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해요. 또 지나치게 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비교분 대비 좀 고평가가 아닌가. 물론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한국전력보다 HMM 산업이 더 매력적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산업 전체, 업종 전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내부적인 상황, 또 미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지금의 주가 상황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의견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HMM의 경우는 살펴보면 뭐 투자 의견은 하향됐지만 실적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실적은 HMM 괜찮은데 실적은 좋아도 너무 많이 올라서 HMM은 투자 의견 하향인데 네. 반면에 많은 종목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 매도 의견 뭐 시장 수익률로 마켓 퍼폼으로 내릴 때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가장 이렇게 내세우기 편하니까 그렇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거 보고 핑계 대기 힘들잖아요, 사실. 물론 밸류에이션 특성상 아무리 고성장주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매도 의견 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평가 고성장주의 매도 의견 약간 마켓 퍼폼으로 내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보고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성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욕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못해서 욕 먹고 막 이메일에 막 욕 날라오고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싫어하고 그 회사가.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좀 근거가 욕은 덜 먹죠. 그래서 이런 그렇죠.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뭐 일단은 한국항공우주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는데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87%가량 감소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전력이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는 네. 실적이 감소했지만 네. 저는 괜찮게 봅니다. 이거 왜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요? 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실적은 네. 감소했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전투기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전투기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뭐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뭐 이럴 때보다 올랐기 때문에 전 싼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싸네요. 10만 원 선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르긴 했는데 뭐냐면은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국산화 전투기를 만들었죠. 한국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 전투기 시장이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래서 국방이 거의 미국에서 쓰던 전투기들 뭐 중고로 사오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근데 좀 미국은 또 좋은 전투기는 잘 안 팔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스텔스기라던가 이런 거는 안 팔아요. 스텔스기 사실 굉장히 또 옛날에 막 가오리처럼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미국이 지금은 가오리처럼 생기고 그것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B 시리즈 그것도 안 쓰고 더 최신 거 쓰는데 그런 것도 안 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얘네는 이제 국방적으로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싶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래서 되게 본인들이 쓰다 남은 거 뭐 싸구려 같은 것들을 보통 파는데 이제 우방국에 파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사오다가 맨날 그 약간 최신형은 못 사고 이제 약간 쓰다 남은 것들 중고 상품 중고나라 사듯이 전투기를 사는데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에서 굉장히 또 좋은 전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한 달 전이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좀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 국산화 전투기 개발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달 전인가 그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방부에다가 납품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성능이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대충 만든 건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상당히 최신형 전투기를 잘 만들었어요. 성능이 좋은 거를 우리 국산화로 거의 손꼽히다시피 첫 번째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방부에서 뭐 사들이고 하면은 실적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이제 요 실적 감소한 거는 1분기잖아요. 1분기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감소할 수 있는 게 이 전투기 최신형 되게 좋은 전투기 만드느라고 비용 처리도 많이 했을 거고 연구 개발 인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떨어질 수 있는데 뭐 나중에 2분기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부터는 이제 국방부에서 좀 사들이고 꾸준한 수주. 왜냐면 성능이 좋은 것들을 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는 엄청 좀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실적이 뭐 안 좋아졌다 그러면 매도하고 뭐 실적이 좋아지면 매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식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안 좋아졌고 안 좋아진 상황에서 1분기는 안 좋지만 3분기, 4분기는 좋을 것이다. 왜냐면은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비용 처리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 안전한 수주처를 마련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증권사 의견 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좀 이게 안 좋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체 부품 사업의 부진으로 정량적인 가치 평가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저는 여기는 공감 못합니다. 저는 공감 못하고 저는 오히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보면요, 한국항공도 2월에는 하이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또 목표 투자 의견 하향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소신껏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 수익이 제가 말하는 거 꾸준히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투자 성향이라던가 이 투자 방향을 전혀 노선도를 변경할 그런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맞고 물론 이분들도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분들도 맞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며칠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 봤을 때는 하향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항공우주도 굉장히 싸졌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상당히 좋고 그 밖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도 뭐 이렇게 흐려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전력 뭐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밖에 뭐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한화생명을 좀 약간 좀 안 좋게 말을 했는데 한화생명은 저도 좀 약간 지금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화생명 되게 좋게 봤어요. 한화생명 되게 좋게 봤는데 한화생명은 작년 초까지 그러니까 2020년 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화생명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적이랑 다 떠나서 한화생명은 지금 매수할 거면 지금 881원이었어요. 2020년 3월에. 근데 지금 뭐 3,000원, 4,000원대라 가지고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1,000원대 동전주 됐다가 이제 3,000원, 4,000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할 자리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살 거였으면 동전에 사기 좀 무섭죠. 그러면 지폐주 딱 됐을 때 1,000원이나 1,500원 정도에 사도 이거 2배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동전에 사라는 얘기는 감히 저도 잘 못 드려요. 동전주도 저는 약간 경계를 하니까. 근데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이런 거 매수하려면. 근데 동전은 좀 무서운데 그래도 1,0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설 때 이 종목은 어쨌든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2위 회사예요, 2위 회사. 생명보험 업계 2위고 지금 몇 년 동안 2위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2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성 있고 많이 높은 성장성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판별을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지금은 하나생명 매수할 때는 아니다. 너무 높게 올랐어.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왜냐면 뭐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30% 됐다.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또 다음에 플러스 50%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단타 칠 거면 이거 뭐 이슈로 봤을 때 믿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것도 역이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100% 믿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 10가지, 20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권가에서 살펴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의견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 투자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제가 종목을 되게 많이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거는 이제 증권사가 매도 하향 조정한 거, 네. 하향 조정한 걸 좋게 말한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네. 증권사 하향 조정한 거에 저도 공감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다 달라요, 종목마다는.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올해에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셔야 돼요. 올해에만 지금 증권사 하향 조정 리포터가 82개가 나왔고 상향 조정이 91개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거의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향 조정을 매도 의견을 보면요. 매도 의견과 매수 의견이 거의 비등해졌는데 이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왜냐하면 한 종목마다는 개별 소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약간 지금 고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거는 확실히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건 평균이잖아요. 모든 증권사의 평균인데 그렇죠. 평균적인 애널리스트들의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한 몇백 명을 이제 평균을 낸 거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매수 의견 일색이었다면은 이제 무조건 거의 애널리스트들은 매수로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증권사도 결국 수수료 장사인데 매수를 많이 리포터 써야지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또 증권사 계좌도 만들고 거래를 하고 매수 버튼 누르고 그래야 수수료 수입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매도 의견 쓰면 다 팔고 나가겠다. 이제 증권에 있는 계좌 예탁금 다 예금 계좌로 넣어놔야지. 아니 부동산 투자하자 이러면은 수수료 발생 안 하잖아요. 다 매도하고 빠져나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 의견이 많아졌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지금 증권사에서조차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되게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다.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때다. 그 상황이 가장 좀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리스크 관리 가장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주고 주식을 하라는 약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집단 지성의 조언이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실 때 종목별로 보실 때는요, 개별적인 의견도 한번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상향 조정한 보고서의 수와 하향 조정한 보고서의 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시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는 오진성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노루페인트 13,400원에 비중 13%입니다. 파도 하도 타서 멀미날 것 같은데 이제 내려올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네요. 노루페인트 오늘 13,4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페인트 원재료 값 상승. 페인트 원재료값 네. 상승. 네. 페인트가 원재료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네. 페인트주들은 원래 괜찮아요. 근데 페인트주들이 한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상하 페인트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인프라 투자 확대로 페인트 관련 원재료 값이 굉장히 상승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높고 네. 글로벌 주택시장 호조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되는 그리고 선박 발주량이 증가해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강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페인트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에도 그 방수 페인트, 노루 페인트가 방수 페인트 최근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 보면요. 아파트는 아닌데 그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나 이런 데 보면 다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천장에서 천장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네. 옛날 뭐 보면 한국의 특징이에요. 한국만의 특징인데 그 천장이 빌라 쪽 가면은 네. 다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오. 이 위에가 옥상. 그게 왜 그러면요. 대부분 다 모르시는데 앵커님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방수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방수 페인트 초록색. 근데 방수 페인트 기본값이 초록색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외국에서는 그 초록색을 바꿔가지고 색깔을 초록색을 뭐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본값을 유지해가지고 초록색 그냥 쓰는데 어쨌든 방수 페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건물마다. 근데 여기 노루 페인트가 방수 페인트 강자예요. 이번에도 뭐 방수 페인트를 뭐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노루 페인트가 꾸준한 이런 모든 건물 지으면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옥상에다 칠하면은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새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아니면은. 근데 방수를 해야지 그게 물이 밑으로 안 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이제 노루 페인트가 강자고 또 선박도 이제 선박에도 페인트 다 칠해요. 그런 거 뭐 방수 페인트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페인트 다 칠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노루 페인트가 잘 사업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용이나 공업용, 자동차 보수용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되고 이게 지금 페인트 시장에서 노루 페인트가 거의 20%가량 꾸준하게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사마 페인트랑 노루 페인트 둘 다 좋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도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점에서 7,000원 대비 뭐 한 2배 가량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저점 대비, 작년 가을 네. 대비 한 2배 가량 올랐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손절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손절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로 나아가면서 막 물타기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를 하면서 한 전 고점이었던 한 16,000원대 16,000원대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가 한 매도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노루 페인트 보고 있습니다. 네, 페인트의 원재료 값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노루 페인트의 경우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 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이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네.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 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때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이때 뭐 날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삼양식품 뭐 송범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아니면 바른경제TV 삼양식품 이렇게 검색하면은 4월쯤에 네. 4월쯤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서 이때 만약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최고로 잘 하신 거고 이때 매도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하고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는 완전 장기 투자자다. 나는 완전 장기 투자. 네가 만약에 4월에 말해서 그때 수익이 뭐 한 플러스 뭐 5% 10% 났지만 나 그때 안 팔았다. 지금 뭐 손실이네. 이거 어떡하냐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파셨던 분들은 그때 만약 수익을 뭐 10%든 봐서 뭐 10% 수익을 봐서 파셨던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굉장히 잘 하시고 지금 뭐 좀 다시 사면 좋지 않을까. 저는 10% 수익 나고 파신 분들은 10% 수익 나고 팔아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매수해도 괜찮은 것 같고 안 파신 분들은 그냥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그렇다고 손실이 큰 거 아니니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네. 떨어진 게 이제 좀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4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라면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가지고 라면 시장 점유율도 뭐 10%로 10.7%로 1.1%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뭐 약간 라면 시장 전체도 약간 줄고 삼양식품 자체적으로도 약간 파이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보고 1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출 증가 추세가 주춤했음에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했지만 유럽이나 중동향 라면 수출 호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스낵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이고 보는데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삼양식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상승을 했고요. 가격 조정 받아서 좀 약간 괜찮지 않을까. 뭐 근데 요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차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지금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고 뭐 그렇죠. 지지선이 뭐 깨졌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차티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차티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 매도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단타의 세계에서 접근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 단기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낙폭 과대 가치주로서 굉장히 싼 구간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완전 차티스트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믿고 가져가실 수 있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서 매도를 했던 분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도 굉장히 싸게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영업 손실 때문이었는데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기업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이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 중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코스피 지수 살짝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3,1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